이건 북러 밀착과 더불어서 한반도 안보의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북중 관계입니다. 그렇죠? 특히 유사시에 중공 전력이 한반도에 즉각 투입된다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우리에게 상당한 전략적 부담과 위험으로 작용해 왔었죠. 그런데 과연 이 조항이 실제 작동 가능한 상수인지 아니면 중공의 전략적 계산에 따른 변수일 뿐인지 북중 동맹 자동 군사 개입의 네 가지 한계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삼순 TV 국제정세 분석 35번째 주제는 중공이 한반도 전쟁에 자동 개입 안 하는 못하는 네 가지 이유. 북중 군사 동맹, 북러 군사 동맹, 그리고 한미 군사 동맹의 차이는 뭘까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북중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밀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보이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양국은 영구적 동맹보다는 각자의 실익을 위해 움직이는 거래적 동맹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제2조, 즉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해서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은 우리 안보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항은 이미 여러 층 위에 장벽에 가로막혀 있어서 사실상 전략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중군사 동맹 조약은 중공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주는 압박감이 상당한데요. 실제 상황에서 왜 작동하기 어려울까요? 첫 번째 장벽은 조약의 본질적인 성격, 즉 방어 전용이라는 점입니다. 중공의 입장에서 그렇죠. 중공은 이 조약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무조건적 보증수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017년 북핵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중공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한이 선제 공격을 감행해 전쟁이 발생할 경우 중공은 개입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총성을 울린다면 중공은 손떼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공 입장에서 자동 개입은 자국의 통제를 벗어난 계산된 연류, 즉 말려 들어가는 이 리스크를 의미하는 거죠. 이걸 벗어나겠다는 거죠. 북한의 오판으로 인해서 미국과 원치 않는 정면 충돌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중공은 공격의 주체와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방관이나 조건부 개입 거부라는 퇴로를 미리 조약에 확보해 둔 상태인 것입니다. 북중 군사 동맹의 법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중공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교한 법적 올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약 제1조는 쌍방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NPT 탈퇴라든지 지속적인 핵실험은 이 제1조의 평화, 안전, 이 전제 조건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오히려 중공에게는 개입 거부의 명분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공 내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자가당착적 상황으로 규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북한이 국제 규범인 NPT를 탈퇴하거나 평화 유지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설령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고 하더라도 중공은 상대방이 먼저 조약을 위반했으므로 원조 의무가 소멸했다. 이런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거죠. 즉 제1조를 제2조의 작동을 막는
전략적 안전장치로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 북중 군사동맹은 65년간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동맹이라면 평시 훈련이 필수적인데 북중 간의 실무적 준비 태세는 어떨까요? 이 지점이 가장 결정적인 결함인데요. 과거 중공의 외교 사령탑이었던 다이빙거 전 국무위원조차 북중 간 연합 군사훈련이 전무한 상황에서 제2조는 이미 사문화되었다고 평가할 정도였고요. 현대전은 실시간 정보 공유와 정밀한 조율이 핵심인데 양국은 이를 뒷받침할 군사적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요? 한미동맹과 비교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한미동맹 같은 경우는 지휘체계가 연합사령부가 있고 연합사령부 기반으로 단일 지휘체계이죠. 그리고 상호 운영성이 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무기 체계에 대한 호환도 있고요. 평시 활동은 대규모 연합훈련이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입의 실효성은 실질적이고 즉시 대응하는 태세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중 관계에는 서류상일 뿐입니다. 별도 지휘부가 현재까지 65년 동안 존재하지 않고 있고 통합지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스템도 불통이고 따라서 전략적 소통 창구 역시 없습니다. 훈련 기록 역시 65년 동안 전무하고 전술적 연계성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문화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는 정도입니다. 중공은 실제로 북중 군사동맹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중공 지도부 내에서도 이 조약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정황이 있고요. 중공은 북한을 안보 자산이 아닌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중공의 국영 CCTV가 조약 만료와 관련해 폐기 가능성을 과거에 언급했던 사건까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조항을 삭제하려 했다는 첩보도 있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정보사안이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중공이 제2조의 자동 개입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려 했으나 북한의 강한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공 측에 북한이 더 이상 중공의 무조건적 지원에 의존하지 말라고 통보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중공은 북한에 묶여 자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을 거부하고 철저히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북중 군사동맹의 자동 개입 조항은 중공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폐기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로 보면 북중 관계는 역사적으로 늘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최근에 밀착에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뜻이고요.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물리적인 전면전보다도 교모한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이제 중공은 대연록부나 중앙통일전성 공작부를 통해서 여론조작이나 인민해방군의 전략지원 부대를 활용한 인지전 등 비군사적인 수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 개입이라는 고전적 프레임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정작 현실적인 샤프 파워나 회색지대 전략을 통한 내부 교란에는 무방비해 줄 수 있습니다. 위협의 실체를 정확히 발라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위협을 단순화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정교한 개념과 실증적 근거로 대응하는 것만이 우리의 안보자산과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동시에 지키는 가장 지속 가능한 전략이죠. 북중조약이라는 종이 위의 글자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중공의 복합적인 전략적 한계를
읽어내는 분별력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한편 북러 군사동맹은 자동개입 조항이 한미동맹과 같은 수준이라서 새로운 안보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북러 군사동맹이 강화되면서 중공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북중 군사교류를 제안한 시진핑의 의도를 김정은이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TV 국제정세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애국 청년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개설한 OKTV도 함께 구독해 주시고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